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분사라는 제목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사는 준동사 시리즈의 이제 마지막 세 번째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이 준동사 언급을 했습니다. 준동사라는 거는 동사는 아닙니다. 그쵸? 하지만 이제 동사에서 파생이 되어서 끝에 ing나 또는 pp 이러한 또는 이제 동사 원형에 to를 붙이거나 해서 형태를 바꿔줌으로써 동사가 아닌 다른 품사의 역할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준동사라고 합니다. 영어에는 이 준동사가 세 가지가 존재한다고 얘기했죠. 첫 번째로 부정사, 그리고 지난 시간에 공부한 동명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공부하실 분사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투부정사는 세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명사, 형용사, 부사. 반면에 동명사는 오로지 한 가지 명사 역할만 하겠다. 보내라는 분사는요, 원래는 얘가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만 한다라고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번에 수록하진 않았는데요.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분사 구문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분사 구문은 명사 수식이 아니고요. 이 자체가 하나의 부사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사 역할을 한다. 네, 여기 투부정사의 부사 역할을 하는 것처럼 얘도 부사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지금 선생님이 정리해 둔 준동사에 관련된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영어 문법을 하는 것은 결국 독해를 하기 위함인데 독해가 문장들이 이제 학년이 높아질수록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그렇게 길어졌을 경우에 대부분은 사실 문장 안에 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각각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제 관계대명사 절 같은 것도 많이 포함이 되긴 하는데요.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준동사를 잘 정복을 하시면 영어 문법이라든가 독해, 해석이 굉장히 편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네. 분사는 우리가 형용사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분사는 여러분이 아시듯이 크게 우리가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로 나뉘어서 얘기를 합니다. 네. 여기서 현재, 과거, 이 말은 현재 시제, 과거 시제라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고요. 얘네는 이름만 이제 현재 분사, 과거 분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사는 형용사라는 거,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죠. 분사는 결국 형용사인데 왜 그럴까요? 형용사처럼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거죠. 자, 형용사가 가지는 기본적인 개념 두 가지. 명사 수식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보어의 역할을 할 수가 있죠. 보어. 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은 당연히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pretty 이 하나의 형용사를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보면 she is pretty 그 여자는 예쁘다 라고 했을 때는 보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반면에 Jenny is a pretty girl 제니는 예쁜 소녀야 해서 뒤에 나온 girl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의 형용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분사는 역시 형용사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은 형용사처럼 명사 꾸며주기 또는 주어, 목적어, 보충 설명하는 보어 역할 이 두 가지 가능하다라는 개념을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현재 분사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네, 그죠? 현재 분사는 ing에 붙어 있고요. 과거 분사는 우리가 past participle이라고 해서 단어가 너무 기니까 pp 이렇게 앞 글자만 따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는 ing 형태, 과거 분사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규칙 변화 ed가 붙은 꼴이죠. 반면에 이제 뭐 break, broke, broken 이런 식으로 이제 형태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들이 있죠. 불규칙. 불규칙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부지런히 나올 때마다 암기를 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네,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현재 분사 먼저 살펴볼 건데요. 현재 분사라는 애는 ing 꼴이라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재 분사 ing 비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의 ing 우리 현재 진행형, 과거 진행형 할 때 진행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당연히 진행의 의미를 네, 포함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 스스로 뭐뭐 하는, 하고 있는 이라는 능동적인 의미도 포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가 ing 형태의 현재 분사가 가지는 개념은 크게 네, 두 가지인데 능동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진행, 능동과 진행의 의미가 있다. 자, 짧게 예를 보시면 a surprising party 해서 놀라운 파티가 되겠죠. a surprising party. 사람들을 놀래키는 놀라운 파티라는 의미가 되겠죠. 파티 스스로 놀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surprising, 놀라게 하는 파티, 놀라운이라고 우리가 보통은 네,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the melting ice cream. melt하게 되면은 녹다라는 뜻인데요. 녹고 있는 아이스크림 해서 아이스크림 스스로 어떤 능동의 의미라기보다는 이때는 진행의 의미, 녹고 있는 아이스크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거분사는 피피꼬를 우리가 보통 과거분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이 이미 수동태에서 과거분사 배우셨고요. 그래서 수동 의미가 있고 have pp, had pp, 현재 완료, 과거 완료에 쓰여서 이미 다 뭐뭐 한, 마친 이런 완료의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hocked people 하게 되면 shocked 해서 shock는 충격을 주다. 그래서 여기서는 ed가 붙어서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되겠죠. 자, 여기서 만약에 shocking people이라고 쓰게 되면 전혀 의미가 다르죠. 또 다른 누군가를 충격을 주고 있는 사람들. 이라는 의미가 되니까요. 네. 그 다음에 fallen leaves 하면 우리가 낙엽을 보통 영어로 이제 fallen leaves라고 하는데요. 다 떨어진 잎들, 나뭇잎들 해서 여기서는 수동의 의미가 아니고요. 이미 다 끝난 완료의 의미로 봐서 fallen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얘도 이제 불규칙이죠. fall, fell, 그리고 pp는 fallen. 그런 거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2번으로 가서 그러면 분사가 이제 생긴 모양 그리고 각각이 가지는 의미는 이러한데 분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 제일 먼저 이제 처음에 선생님이 언급을 했는데요. 가장 크게 하는 역할은 그쵸 명사를 꾸며준다 라는 얘긴데 자 꾸며줄 때도 규칙이 있습니다. 그냥 꾸며주는 게 아니고 분사가 이제 단독으로 오게 되면은 명사 앞에서 바로 자기 혼자 명사를 이제 ing나 pp가 명사 앞에서 얘를 꾸며주면 됩니다. 하지만 보통 이제 분사라는 거는 동사에서 파생이 되다 보니까 혼자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뒤에 목적어들을 많이 데리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면 굉장히 길어지죠. 그래서 수식어구와 함께 와서 길어질 때는 어디로 가야 하냐면 쭉 뒤로 가서 이렇게 꾸며줘야 한다. 요 규칙 잘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The sleeping baby is my nephew. nephew는 이제 조카죠. 보통 남자 조카고요. 그래서 자고 있는 아기가 sleeping이라는 현재 분사 하나가 왔기 때문에 앞에서 그냥 꾸며주면 되겠고요. 나의 조카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문장 보시면 Look at the girl dancing on the stage. 자,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 소녀 해서 명사 하나를 dancing부터 stage까지가 길어져서 이제 수식어구가 길어진 채로 꾸며주기 때문에 뒤로 빠져서 이렇게 꾸며주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I'm looking for a student called Jim. 나는 look for 하면 뭐뭐를 찾다죠. 학생을 찾고 있어요. 근데 어떤 학생? called Jim. 짐이라고 불리는 해서 역시 수식어구가 붙어 있기 때문에 뒤로 가서 이렇게 수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명사 수식 기능 말고 크게 두 번째로 보어 역할을 형용사가 당연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보어 역할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주격 보어. 주격 보어는 뭐예요?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아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죠.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 보어. 네, 영어의 보어는 이 두 가지다라고 이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음, 그래서 이때 우리가 분사를 능동을 쓸 건지 또는 능동이 아니고 현재 분사를 쓸 건지 과거 분사를 쓸 건지 어떻게 판별을 하는지 네, 보도록 할게요. 보충 설명하는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이제 보충 설명한다라고 했잖아요. 주어나 목적어를. 그래서 보충 설명하는 주어 또는 목적어와 그 분사로 쓰이는 동사의 관계 요거를 봐야 하는 거죠. 관계가 능동이면 현재 분사, 수동이면 과거 분사. 네, 간단하죠? 그래서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 His story sounds very interesting. 그의 이야기가 주어로 왔죠. 그의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냐면 매우 흥미롭게 들린다. 여러분 여기서 그 이제 내신 대비할 때 우리가 보통 이런 공부들을 많이 하는데 사운드는 뭡니까? 이 형식의 감각 동사죠. 그래서 뭐뭐 하게 들리다. 뒤에 보어를 데리고 와야 하는데 interesting은 한국말로 해석을 하다 보면 흥미롭게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뭐뭐 하게 부사네. 그러면은 interestingly ly를 붙인 i를 써야 하냐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이게 시험에 이렇게 등장을 한다라는 거죠. interesting을 쓸래? 아니면 interestingly 부사를 쓸래? 네, 한국어와 영어는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어 해석이 아무리 부사처럼 오해를 살 수 있어도 여러분은 보어 역할을 부사는 절대 할 수 없죠. 그래서 형용사를 골라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The mystery remains unsolved after 50 years. 자, 그 수수께끼는 50년 후에도 unsolved,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쵸? 수수께끼가 자기 스스로 푸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사람들에 의해서 답을 찾아가는 건데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I found Sue using my computer without asking me. 그래서 선생님처럼 여러분이 이제 문장이 조금이라도 길어지게 되면은 보통은 우리가 이런 부사구, 수식어구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러한 덩어리들을 빨리 여러분이 묶어 놓고 일단 문장의 핵심, 주어, 동사, 목적어 또는 주어, 동사, 보어 이런 것들을 처리를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깨달았다. 수가 뭐 하고 있는 것을 using my computer. 여기서 깨달았다라기보다는 발견했다가 좋겠네요. 나는 내 지각 동사로 쓰여서 나는 수가 내 컴퓨터를 사용하는 중인 것을 봤다라는 거죠. 발견했다. 근데 얘가 묻지도 않고 나에게 묻지도 않고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수라는 목적어가 use를 스스로 할 수 있을까요? 컴퓨터를 스스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used가 아니라 using. 현재 분사 목적격 보호가 와야 하는 자리가 되는 거죠. 마지막, she heard her name called. 그녀가 들었죠. 자신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자신의 이름이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called by somebody. 누군가에 의해서 불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콜할 수 없기 때문에 불려지는 거기 때문에 관계가 수동이다. 그러면 뭐를 씁니까? 그쵸? 네. 현재 분사를, 아니, 과거 분사를 써야 하는 거죠. 좀 전에는 이제 능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분사, ing를 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형식 구조에서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 수가 스스로 유지할 거냐, 그녀의 이름이 스스로 부를 거냐,
요 관계를 여러분이 잘 파악을 해서 PP니 ING니 이렇게 판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우리가 오형식에서 문장의 동사가 지금처럼 지각 동사가 왔을 경우에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보통 동원이, 동사 원형이나 ing, 현재 분사만 가능하다라고 이제 초반부에는 우리가 배우지만 사실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를 하자면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수동의 관계일 때는 pp까지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로 여러분이 보통 이제 시험 관련해서 많이 암기가 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감정을 표현하는 분사들, 네. 감정을 표현하는 분사들, ing 쓸래, pp 쓸래 요 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들을 ing 현재 분사를 쓸 거니 아니면 pp를 쓸 거니 이걸 판별하는 기준은 뭐냐면 이 ing나 pp가 명사 스스로 어떠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또 다른 누군가로 하여금 어떠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능동의 의미로 해석이 되면은 네, 계속 똑같은 얘기죠. 현재 분사 쓰시면 됩니다. 반면에 그 명사 자체가 어떠한 감정을 느끼는 거죠. 명사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면 우리는 PP, 과거 분사를 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이제 예문을 보시면 The comic book was boring. 그 만화책이 지루했어. 만화책 스스로 지루한 감정 느끼는 거 아니죠? 누군가를 지루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boring을 쓴다. 반면에 이제 두 번째는 I am bored with my new work. 나는 나의 새로운 일자리에 아주 지겹다. 굉장히 실증이 난 상태다. 이런 얘기인데 주어가 나예요. 나는 감정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I am boring이 아니라 bored. 여기서 만약에 boring을 쓰게 되면 내가 누군가를 지루하게 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왜냐면 bore이라는 단어가 누군가를 지루하게 하다라는 타동사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ing를 쓸지 pp를 쓸지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Jenny's story about the family trip is amazing. 제니의 이야기, 뭐에 대한 가족여행에 관한 제니의 이야기가 주어네요. 이야기는 놀라웠다. 그쵸? 이야기는 놀라운, 놀라게 하는 amaze. 이런 것도 여러분이 사전을 찾아보시면 amaze라는 타동사에서 이제 출발을 한 거죠. 반면에 사람이 주어로 오면 I am amazed 해서 pp를 써야 하는 거고요. My mom was satisfied with the service at the hotel. 엄마는 사람이잖아요. 엄마가 만족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만족스러운 감정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호텔 서비스에 만족스러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서 이제 파생이 돼서 be satisfied with 이런 거 수거로 외우잖아요. 그쵸? 네. 무슨 얘기냐면 be satisfied with 주어는 뭐뭐에 만족스러워하다. I am satisfied with the work. 나는 그 일에 만족해. She was satisfied with that hotel. 그녀는 그 호텔에 만족했어.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주어로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예문은 The service at this hotel is disappointing. 자, 이번에는 호텔 얘기긴 한데 service 그 사람이 아니고요. 서비스 상태. 서비스가 주어로 왔어요. 그러면 얘는 사람이 아닌 주어가 와서 이 서비스가 굉장히 실망스럽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누구누군가를 실망스럽게 하는 disappoint 라는 타동사에서 이제 나온 단어인데요. ing를 쓰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도 내가 만약에 실망을 했다. 그러면 I am disappointed 이렇게 가야 하는 거죠. at the service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그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보통 요약 정리를 어떻게 해주시냐면
사람이 주어로 오게 되면은 보통은 우리가 PP꼴 형용사를 쓴다. 과거분사. 반면에 사물이 주어로 오면 우리가 보통 ing, 현재 분사 쓰겠다라는 얘기죠. 물론 간혹가다 상황에 따라서 이게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누군가를 굉장히 피곤하게 한다든가 실망스럽게 한다든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마지막 페이지는 선생님이 일단 자주 등장하는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요거 말고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중학교 2학년, 3학년 초반 과정에서 주로 이제 나오는 아이들이고요. 이 중에서 모르는 게 있다면 당연히 다 암기를 하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exciting, excited 이런 것도 excite라는 타동사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얘가 뭐냐면 누군가를 흥분시키다 라는 타동사인 거죠. 그 다음에 shocking, shocked는 뭐예요? shock, 누군가에게 충격을 주다. surprising, surprised 이것도 surprise, 누구누구를 놀라게 하다. boring, bored 이것도 아까 나왔죠? bore, 뭐뭐를 지루하게 하다. amazing, 이거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amazed, 그래서 amazed, 얘도 amaz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뭐를 놀라게 하다. tiring, tired 우리 많이 쓰는 거죠. tire, 얘가 동사예요. 뭐뭐를 피곤하게 하다. 그 다음에 satisfying, satisfied는 satisfy, y로 끝나서 i로 붙이고 ed. pleasing, pleased는 please. 제발 뭐뭐 해주세요 할 때도 물론 please 쓰지만 얘는 기쁘게 하다라는 타동사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please 이렇게 여러분이 요 정도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 외에 이제 확장해서 우리가 나중에 또 추가로 더 외워야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사를 이제 마쳤는데요. 선생님이 사실 이번 파트의 분사 구문은 따로 넣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분사 구문의 개념만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아까 초반에 언급했듯이 분사 구문이라는 거는 이제 구로 만들어서 우리가 쓰는 형태들인데요. 여러분 절하고 구의 개념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절이라는 건 결국 문장이죠. 문장. 주어와 동사가 있는 거고 구는 단어가 절이 없는 상태로 단어가 2개 이상인 것을 우리가 구라고 얘기하는데 분사 구문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부사절을 뭘로 바꾼다? 부사 구로 바꾸는 과정. 이거를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사절을 문장 형태를 부사구, 간단하게 가볍게 부사구로 바꾸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부사절이라는 거는 보통 예를 들어서 어떤 형태들이 있냐면 여러분이 많이 본 when 또는 if 양보의 접속사 although 이런 접속사들이 일단 등장을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접속사들 뒤에 당연히 주어와 동사 이렇게 등장을 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부사구로 바꾸는 분사 구문은 어떻게 만드냐면 일단 접속사 생략합니다. 접속사 생략하고 문장의 주어와 부사절의 주어가 똑같을 때는 주어도 생략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동사에다가 ing 붙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만약에 여기 이제 동사가 수동태 형태였다. 그러면은 수동태 예를 들어서 is pp꼴이 부사절에 있었다. 그러면 is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꿉니까? being 이렇게 바꾸고 pp 그대로 쓰는데 being은 우리가 이제 또 생략을 해서 보통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에 선생님이 좀 더 심화해서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분사 구문의 개념 그리고 어떻게 만드는 것을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지 정도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분사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분사의 개념, 그리고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각각 가지는 의미, 그
그리고 분사가 하는 역할, 명사 꾸며주기, 그 다음에 보어 역할, 이 두 가지 네,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시험 관련해서는 이제 ing 현재 분사 쓸까 아니면 pp를 쓸까 이걸 판별하는 기준은 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명사가 어떠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냐라는 걸로 네, 여러분이 이제 해석을 반드시 해보고 판별을 하셔야 되겠고요. 결론적으로는 사람이 주어일 땐 보통 PP꼴을 쓴다. 보통이라고 얘기했지 항상은 아닙니다. 사물이 주어일 때는 ing 현재 분사를 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기 이제 정리해 둔 것 정도는 꼭 기억을 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준동사 이제 마치고요. 다음 파트에서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